전 세계가 한국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극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등으로 뺨을 닦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발 한 번 없습니다. 전투 장면도 없어요. 슈퍼히어로는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로튼토마토 관객 점수 96%. 북미에서만 80개 도시 상영 중.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상영이 영화 인기가 많아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대만, 호주, 미국에서 요리 크리에이터들이 똑같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보리밥에 말린 산나물, 된장. 570년 전 강원도 유배지의 밥상입니다. 산채 비빔밥이라는 음식이에요. 뉴욕 코리아타운 한 식당은 이 메뉴를 긴급 추가했는데 매일 품절입니다. 조선의 어린 왕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도대체 이 영화에는 무슨 힘이 있는 겁니까?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아시아 감성 과잉. 노트북 화면에 이 문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뉴욕 맨해튼 제 서재에서요. 아직 영화는 보지도 않았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봐야 할 영화인데 벌써 리뷰 첫 문장을 써두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35년 동안 말이죠. 저는 마이클 레인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35년째 영화 칼럼을 쓰고 있어요. 칸, 베니스, 선댄스는 거의 빠짐없이 다녔고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사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어갔습니다. 수천 편을 봤죠. 크리스토퍼 놀런의 인셉션 첫 시사회도 제가 썼고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도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압니다. 보기 전부터 결론이 나 있는 영화가 있다는 걸요. 한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딱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16살 왕, 유배, 비극. 줄거리만 봐도 뻔했어요. 과거 회상 장면 길게 늘어지고 감정 과잉 연출에 미국 관객은 자막 읽느라 정신없고 써야 할 내용이 눈에 보이더군요. 그래서 미리 첫 문장을 써뒀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감성 과잉. 나머지는 내일 극장 나오면서 채우면 되죠. 편하잖아요. 효율적이고요. 35년 하다 보니 이런 요령이 생기는 겁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그때였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목소리가 피곤하더군요. 마이클, 내일 오후 2시 한국 영화 시사회 좀 가줄래? 담당 기자가 독감 걸렸대. 웨스트 42번가 AMC 엠파이어 25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할 일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영화 정보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개봉 40일 만에 1340만 명 넘겼다고 하더군요. 대단한 숫자죠. 하지만 북미 시장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내수 흥행이 미국 극장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로튼 토마토 점수를 봤습니다. 관객 점수 96%. 높긴 하네요. 하지만 참여자가 고작 몇십 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이겠죠. 객관적 지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또 다른 아시아 감성 과잉.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잖아요. 독자들도 바로 이해할 겁니다. 아, 또 그런 영화구나.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몇 년 전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작품도 봤고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것도 챙겨봤습니다. 훌륭했죠. 인정합니다. 감독의 연출력도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예술 영화 섹션에서 가끔 언급되는 정도. 제주 무대는 할리우드였으니까요. 마블,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 거기가 진짜 메이저리그입니다. 1년에 수억 달러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들 말이죠.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보는 영화들요. 아시아 역사물. 솔직히 틈새 시장입니다. 단종이 누군지, 조선이 뭔지, 유배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70년 전 이야기라고요? 미국이 건국되기도 300년 전입니다. 우리에겐 왕도 없었고 왕조도 없었어요.
그런 역사를 미국 관객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책을 읽다가 불빛을 본 모양이에요. 뭐 하냐고 묻더군요. 내일 한국 영화 시사회 간다고 했더니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영화를? 놀라운데요. 살짝 비꼬는 투였죠. 아내도 압니다. 제가 할리우드 영화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틀이면 끝날 일이야. 영화 보는데 2시간 반, 리뷰 쓰는데 서너 시간. 1000단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송고하고 끝이에요. 간단한 일이죠.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서재 창문을 열었어요. 맨해튼 야경이 보이더군요. 42번가 쪽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극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2시간 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리뷰 한 편 쓰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만이잖아요. 35년 동안 수천 번 해온 일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맨해튼 야경이 창밖에 깔려 있었어요. 42번가 쪽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극장. 2시간 반짜리 영화 한 편. 저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극장에 들어선 건 오후 2시 10분쯤이었습니다. 웨스트 42번가 AMC 엠파이어 25관. 맨해튼 한복판이죠.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꽤 있더군요. 대부분 아시아계 관객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에요. 좌석은 중간쯤 잡았습니다. 너무 앞도 뒤도 아닌 곳. 취재용으론 딱 좋죠. 노트와 펜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어둠 속에서도 메모할 수 있게 작은 손전등도 준비했습니다. 35년 동안 써온 습관이에요.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왔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화면 아래 영어 자막이 떴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건성으로요. 그러면서 손목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2시간 17분짜리 영화라더군요. 4시 반쯤이면 나갈 수 있겠네요. 처음 10분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궁궐 장면, 정치적 음모, 왕위 찬탈.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인물 관계들. 솔직히 집중이 안 됐어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 단종이라는 소년 왕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어린애처럼 보였습니다. 노트에 몇 자 적었어요. 도입부 느림. 미국 관객에겐 낯선 설정.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더군요. 궁궐이 아니라 산골 마을이 나왔어요. 강원도 영월이라고 자막이 떴습니다. 단종이 유배된 곳이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단종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16살이라고 했죠. 화면 속 소녀는 정말 16살처럼 보였어요.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였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자막을 좀 더 신경 써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왔어요. 촌장이라는 남자가 단종을 맞이하는 장면. 어색한 분위기였죠. 왕과 평민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대사가 오가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변 관객들도 웃고 있었어요. 코미디였나? 비극이라고 들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어요. 이제 시계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40분쯤 지났을 때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밥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단종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박한 밥상. 보리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 그게 전부였죠. 단종은 처음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 평민의 밥을 먹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촌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단종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처음으로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들고 있었는데 메모를 못하고 있더군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단종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쌓여가는 과정. 웃기다가도 슬프고 따뜻하다가도 먹먹했습니다.
자막을 읽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창문 나무살이 부러지는 장면. 촌장이 단종의 방 창문을 고치다가 나무살이 부러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표정. 배우의 얼굴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극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0분이 시작됐습니다. 단종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었어요. 자막에 이런 대사가 떴습니다. 절대 저들 손에 죽기는 싫다. 단종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죠. 활 시위를 목에 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촌장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처음 청령포에 왔을 때 뗏목을 잡아당기던 그 장면과 똑같은 구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저승으로 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이 무릎에서 떨어졌어요. 춥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봤습니다. 강물에 떠있는 작은 몸. 촌장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 종이처럼 가벼운 시신을 건져 올리는 장면. 그때였습니다. 뭔가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뺨에 갖다 댔어요. 젖어 있더군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각하지 못했어요. 60년 가까이 영화를 봤습니다. 수천 편을 봤어요. 울어본 적이 몇 번 있나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젊었을 때 일이고요. 근데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16살 소년의 이야기를 보고요. 한국어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제가 말이죠. 왜 울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주웠어요. 메모는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첫 10분치만 적혀 있고 나머지는 백지였죠.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맨해튼 거리에 햇살이 눈부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40분. 예상보다 10분 늦게 끝났네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편집장한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취재 끝났다고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또 다른 아시아 감성 과잉. 핸드폰 화면에 그 문장을 치다가 멈췄습니다. 맨해튼 거리 소음이 귀를 치고 들어왔어요. 택시 경적, 공사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아까까지 극장 안에 있었던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극장 밖 거리에서 편집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봤더군요. 어떻게 됐냐고 묻는 목소리. 리뷰는 언제 들어오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한국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장이 뭐라고 했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왜? 리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리뷰만 쓰면 됩니다. 극장에서 나와서 카페 앉아서 1000단어 쳐내면 끝이에요.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지 취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1300만 명 넘게 동원했다는 게 단순한 흥행 기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예산 생각 좀 해. 한국까지 가서 취재할 만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편집장이 며칠이나 걸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흘이면 됩니다. 그렇게 답했죠. 서울 가서 현지 반응 취재하고 영화 배경된 곳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흘. 딱 사흘만. 이틀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13시간 넘게 있었어요. 잠은 거의 못 잤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는데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터였어요. 지하철역마다 붙어 있더군요. 왕과 사는 남자.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영화 포스터인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유해진이라는 배우와 박지훈이라는 배우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모든 역마다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역 구내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거대한 현수막까지 걸려 있더군요. 1346만 명 돌파.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어요. 명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관광 중심지라고 하더군요. 걸어가는데 또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건물 외벽, 지하철 입구. 도대체 몇 개나 붙여놓은 걸까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놀랐어요. 베스트셀러 코너 전체가 단종 관련 도서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조선왕조실록, 단종평전, 영월의 역사, 심지어 영화 대본집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단종평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16살 소년 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더군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내용은 못 읽었지만 사진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청령포 사진, 장릉 사진, 관음송 사진. 영화에서 본 바로 그 장소들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점 직원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영어로 물었습니다.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요즘 이 책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이 다 사가세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요. 외국 사람들도요? 네. 어제도 중국 분이 3권 사가셨어요. 읽지도 못하는데 그냥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570년 전 죽은 소년. 그 이야기가 지금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시 꽂아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영월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러 서울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앉았는데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흰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었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 듣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안 꽂으셨더군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음악이었어요.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OST. 극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악. 할머니가 작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영화 하나가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놨구나.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표를 끊으러 갔는데 창고 직원이 물었어요. 영월 가시는 거죠? 청령포 보러요?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요즘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말표는 벌써 매진됐어요. 매진이요? 네. 영화 보고 다들 가신대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갔습니다. 기차 시간까지 1시간 남았더군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지나갔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단종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는 못 알아듣지만 고유명사는 들리거든요. 중년 부부도 보였습니다. 손에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어요. 표지에 영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됐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역을 벗어나면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빌딩이 줄어들고 산이 늘어났어요. 맞은편 자리에 대학생들이 앉았습니다. 셋이었어요. 다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 명이 핸드폰으로 뭔가 보여주더군요. 영화 장면 같았어요. 다들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어였지만 단종이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뿐이었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이 보이더군요. 기차가 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570년 전 그 소년도 이 길을 지나갔을까요? 한양에서 영월까지. 왕에서 죄인으로. 16살 나이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고 하늘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맞은편 대학생들도 이제 말이 없었어요. 다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월까지 2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핸드폰도 안 받고 노트도 안 폈어요.
그냥 흘러가는 풍경만 봤습니다. 평생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에요. 한국어도 한마디 못하고요. 근데 지금 강원도 산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한 편 때문에요. 영월역에 내린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역이었어요. 서울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조용하고 작았습니다. 플랫폼에서 내려 역사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청령포 가달라고 했더니 기사님이 웃었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영화 봤어요? 네, 봤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매일 태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엔 차가 밀려서 1시간도 넘게 걸려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고 잔잔한 강이었습니다. 동강이라고 하더군요. 15분쯤 달렸을까요? 청령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데 눈앞 광경에 멈칫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1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앞 사람한테 물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요. 중년 남자였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니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3시간이라는 뜻인가 봐요. 3시간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나룻배가 2대밖에 없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5분. 3시간이면 7시가 넘습니다. 해가 지겠네요. 하지만 줄을 섰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어요. 영어 쓰는 사람들, 중국어 쓰는 사람들, 일본어 쓰는 사람들. 각국 언어가 들렸습니다. 바로 앞에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억양이 대만식 같았어요.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더군요. 긴 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어요. 호주 억양 같았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줄이 길 줄 몰랐어. 하지만 꼭 가고 싶었어. 영화 보고 나서 계속 생각났거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마지막 장면. 강물 장면 말이야.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앞을 봤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앞으로 갔지만 여전히 선착장은 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노트를 꺼내려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서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앞쪽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부부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단종이라는 이름이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 쪽을 가리켰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산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드디어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나룻배가 강을 건너오고 있었어요. 작은 배였습니다. 한 번에 20명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배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고 새로운 사람들이 탔습니다. 제 차례는 아직이었어요. 한 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5분 뒤 다시 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였어요. 줄을 따라 배에 올라탔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배가 꽉 찼습니다. 뱃사공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손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잔잔하게요. 소리도 거의 안 났습니다. 배는 조용히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주변 사람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강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강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570년 전에도 누군가 이 강을 건넜다고. 16살 소년이, 왕이었던 소년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넜을 거라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양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요. 1분이었습니다. 뱃사공이 말했어요. 강을 건너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하지만 그 1분이 오래 느껴졌습니다. 570년처럼 느껴졌어요. 배가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청령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배에서 내려 땅을 밟았어요. 발밑이 단단했습니다. 흙이었어요. 57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보였어요.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었죠.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6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나이 들면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쌓인 곳이 있다는 걸요. 여기가 그랬습니다. 570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은 부드러웠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밟아온 길이었죠. 앞에서 걷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무엇 때문인지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다른 나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굵기도 굵었지만 높이가 압도적이었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그 아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더군요. 관음송. 수령 600년 이상.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었다는 의미에서 볼관, 들을 음자를 써서 이름 붙였다고 했습니다. 600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나무가 600년을 여기 서 있었다는 겁니다. 단종이 여기 있었을 때도 서 있었던 나무였어요. 그 소년이 이 나무를 봤다는 뜻이죠.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겁니다. 한양을 그리워하면서요. 저는 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어요.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600년이 만져지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영어가 들렸습니다. 호주에서 온 그 커플이었어요. 여자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600년. 믿어져?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 나무가 그 소년을 봤다는 거잖아.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다가 다시 나무를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나무 앞에 서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더 가니 작은 돌탑이 보였어요. 망향탑이라고 했습니다. 단종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돌을 하나하나 쌓았다는 탑이라고 안내판에 적혀 있었죠. 탑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대만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거뒀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청령포를 나왔습니다. 다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선착장에 내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걸었어요. 식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한 식당이었어요. 간판에 한글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문 옆에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사진이 있었어요. 비빔밥 사진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안은 아담했어요.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 있었고 절반쯤 차 있었습니다.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메뉴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산채 비빔밥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슬기국도 가리켰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영화 봤어요? 네, 봤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단종이 드시던 음식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청령포 쪽 산이 실루엣으로 보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돌솥에 담긴 비빔밥과 뚝배기에 담긴 국이었어요.
할머니가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비벼 드세요. 저는 비빔밥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보리밥 위에 말린 산나물 몇 가지가 올라가 있었고 된장과 고추장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비기 시작했어요. 밥과 나물이 섞이면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고추장의 빨간색과 된장의 갈색이 어우러졌죠. 첫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이 퍼졌습니다. 단순했어요. 복잡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곡식과 나물과 된장 맛이었어요. 산의 맛이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뭔가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다슬기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맑고 구수한 국물이었어요. 담백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를 봤어요. 주방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종이 먹던 음식인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 먹었어요. 산에서 나는 것들로요. 화려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570년 전에도 누군가 이런 밥상을 차렸을 겁니다. 왕이었던 소년 앞에요. 궁궐수라상 같은 건 차릴 수 없었겠죠. 그냥 산에서 나는 것들로 있는 것들로 정성껏 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걸 먹었을 거예요. 처음엔 거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엔 먹었을 겁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갈 한 숟갈요.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맛을 느끼면서 먹었어요.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뉴욕에서 온갖 레스토랑을 다녔어요. 미슐랭 스타 받은 곳도 가봤고 유명 셰프가 만든 요리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밥 한 그릇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비싸지도 않았고요. 그냥 단순한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570년의 무게가요. 밥 한 그릇이 역사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돌솥 바닥까지 깨끗하게요. 다슬기국도 다 마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뉴욕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소년도 이 별을 봤을까요? 청령포 나무 아래서요. 한양을 그리워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왔습니다. 영월 시내 작은 호텔이었어요. 아침 8시쯤 됐을까요? 택시를 잡아 타고 장릉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영화 보셨죠? 이제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산길을 올라가더니 입구가 보였습니다. 장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꽤 있더군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번호판을 봤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전국에서 온 것 같았어요.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양인 커플이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억양 같았죠. 표를 끊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소나무 숲길이 나왔어요. 청령포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더 고요했죠. 걸으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일본어가 들렸고 중국어도 들렸습니다. 영어도 들렸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큰 안내판이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로요. 아까 봤던 서양인 커플이 그 안내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 검색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안내판을 사진 찍고 있었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야? 난 전혀 몰랐어. 그냥 영화 때문에 온 건데. 여자가 대답했어요. 나도. 검색해보니 570년 됐대. 진짜 왕릉이래. 570년. 믿어져? 저는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조금 더 걸었어요. 또 다른 안내판이 나왔습니다. 엄흥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었어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 그럼에도 홀로 시신을 수습한 촌장 엄흥도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 안내판 앞에 일본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읽고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조금 더 걸었습니다. 길이 트이면서 앞이 보였어요. 능이었습니다. 둥근 언덕 같은 모양이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죠. 봉분 앞에 상석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이 이상했어요. 곧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능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치 절을 하듯이요. 저는 그 광경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무들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570년 동안요. 능 앞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인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호주에서 온 것 같은 서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그 커플 중 남자였습니다. 한국인 노부부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도 아니었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 광경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여자친구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머니에서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도 꺼냈어요. 뭔가 적으려고 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뭘 써야 할까요? 나무의 각도? 방문객 국적? 절하는 사람 수? 아니었습니다. 이건 숫자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570년 전 목숨 걸고 시신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외국인을 고개 숙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설명도 안 했는데요. 강요도 안 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내렸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석 앞에 섰어요. 봉분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대만 억양이었어요. 젊은 여자 둘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 봐. 전부 능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영화에서 본 것보다 더 감동적이야. 정말로 절하고 있는 것 같아. 600년 동안 이렇게 서 있었대. 믿어져? 저는 다시 나무들을 봤습니다. 600년. 그 시간 동안 이 나무들은 여기 서서 지켜왔던 겁니다. 16살의 죽은 소년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나무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가 만들 수 있을까요? 1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CGI로 나무를 만들고 세트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600년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절은 안 합니다. 하지만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고요. 영화 세트장도 아니라고요. 이건 570년 동안 끊어지지 않은 기억이라고요. 뉴욕에 도착한 건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래요. 13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는데 같은 날로 돌아온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기분이었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반겼어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았다고만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서재에서 작업 좀 하겠다고 말했죠. 서재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파일을 열었죠. 며칠 전에 만들어뒀던 파일이었습니다. 리뷰 초안이 저장돼 있었어요. 또 다른 아시아 감성 과잉. 그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전체 선택. 삭제. 화면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뭘 써야 할까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청령포의 관음송, 산채 비빔밥, 장릉의 소나무들. 너무 많은 이미지가 뒤섞여 있었죠. 정리가 안 됐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쳤습니다.
더 킹스워든 로튼 토마토. 엔터를 쳤습니다. 페이지가 떴어요. 관객 점수 96%. 높은 점수죠. 하지만 숫자보다 리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영어 리뷰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전혀 모르고 봤지만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결말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리뷰어 이름을 봤습니다. 제니퍼 M. 한국계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음 리뷰를 봤습니다. 내 생애 첫 사극 영화였는데 슬프고 연기가 훌륭했다. 데이비드 K. 또 다음. 웃기면서도 깊이 감동적이다. 몇 년 만에 본 최고의 영화. 사라티. 전부 한국계가 아닌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운 게 아니었구나.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유튜브로 갔어요. 검색했습니다. 킹스워든 음식. 영상이 나왔습니다. 대만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이었어요. 썸네일에 산채 비빔밥 사진이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중국어 번체자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지만 화면은 이해됐어요. 젊은 대만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말린 산나물을 물에 불리고 된장을 풀고 보리밥을 짓고 있었어요. 영화 장면이 중간중간 삽입됐습니다. 단종이 밥을 먹는 장면이요. 그리고 완성된 산채 비빔밥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570년 전 유배지의 밥상이 2026년 때만 부엌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중국어였지만 번역 버튼을 눌렀어요. 영화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만들어봤는데 정말 단순하지만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주에 영월 갑니다. 현지에서 먹어볼게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검색했습니다. 더 킹스워든 미국 개봉. 기사들이 나왔어요. 북미 상영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처음 5개 도시에서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시카고, 뉴욕. 일주일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아서 계속 확장됐다고 했어요. 현재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상영 중. 캐나다, 호주까지 확대. 상영 기간도 계속 연장 중.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80개 도시. 한국 영화가 북미에서 80개 도시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아트하우스도 아니고 AMC 같은 메인스트림 극장에서요. 왜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닌데요. 마블도 아니고 디즈니도 아닌데요. 조선시대 16살 왕 이야기가 왜 미국 전역에서 상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리우드가 못 만드는 게 있었던 겁니다. 1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최고의 감독을 데려와도 최신 기술을 써도 만들 수 없는 게요. 시간이었습니다. 570년이라는 시간. 600년 동안 한자리에 서 있던 나무. 그 나무 아래서 밥을 먹고 돌탑을 쌓고 죽어간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목숨 걸고 기억한 사람들. 할리우드는 세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CGI로 나무를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600년은 못 만듭니다. 진정성도 못 만들어요. 57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밥 한 그릇. 그 밥을 먹으며 느끼는 연결감. 영화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 청룡포로 이어지고 식당으로 이어지고 장릉까지 이어지는 흐름.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600년짜리 기억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로 갔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요. 나는 570년 된 밥상 앞에서 항복했다. 첫 문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썼습니다. 할리우드가 10억 달러를 써도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시간이 쌓인다는 것에 의미를 썼어요. 600년 된 나무가 지금도 절하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이 설명도 듣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 영화가 스크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썼습니다. 현실로 이어진다는 것. 대만 부엌에서 밥상이 재현되고 미국 극장가 80개 도시로 퍼져나간다는 것. 새벽 4시가 됐습니다. 1500단어가 쌓여 있었어요. 읽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편집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원고 첨부. 제목 왕과 사는 남자 리뷰. 전송.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맨해튼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음 뒤 받았습니다. 졸린 목소리였죠. 왜, 무슨 일이야? 당신도 꼭 봐야 해. 그리고 같이 영월 가자. 지금 새벽 4시야. 알아. 근데 진짜야. 할리우드가 절대 못 만드는 걸 봤어. 아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마이클, 당신 변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야. 다음 날 아침 편집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저는 거우 4시간 잤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죠. 편집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야? 네. 이 기사. 진짜 당신이 쓴 거 맞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면 문화 섹션에 실어. 오늘 저녁판에. 일면이요? 응. 35년 동안 당신 기사 본 중에 제일 좋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일면 문화 섹션. 뉴욕타임스 일면이라는 겁니다. 한국 영화 리뷰가요. 그날 저녁 신문이 나왔습니다. 제 기사가 일면 문화 섹션에 실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570년 된 밥상 앞에서 항복했다. 부제가 붙어 있었죠. 한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보여준 것, 할리우드가 10억 달러로도 살 수 없는 것. 그날 밤부터 반응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독자들이었습니다. 댓글도 달렸고요. 기사 읽고 바로 표 샀습니다. 이번 주말에 볼 예정입니다. 영월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한국 가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산채 비빔밥을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뉴욕에 파는 곳 있나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편집장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이거 봤어? 뭘요? 구글 트렌드. 영월 검색량이 300% 올랐어. 미국에서. 지난주 대비로. 진짜요? 응.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 왔어. 고맙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식당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취재차 들르던 곳이었죠. 마이클 씨 기사 때문에 난리예요. 무슨 일인데요? 산채비빔밥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와요. 원래 메뉴에 없었는데 급하게 추가했어요. 매일 품절돼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들 물어봐요. 이게 단종이 먹던 거 맞냐고. 영화 보고 왔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맨해튼 거리였어요. 저기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570년 전 조선 유배지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맨해튼 AMC 엠파이어 25관. 제가 처음 봤던 바로 그 극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사람이 꽤 있었어요. 절반 정도 찼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처음 보는 거였죠. 저는 두 번째였고요. 하지만 또 울었습니다. 밥상 장면에서, 창문 나무살 부러지는 장면에서, 강물 장면에서.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극장을 나왔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할리우드가 못 만드는 게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내가 물었어요. 우리 정말 영월 갈 거야? 응. 같이 가자. 언제? 내년 봄. 꽃 필 때. 아내가 웃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독자 메일이 또 와 있었습니다. 수십 통이요.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마이클 레인 씨, 기사 읽고 영화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티켓을 샀습니다. 5월에 갑니다. 영월에 갈 겁니다. 600년 된 나무를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은 제니퍼라고 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구나. 극장에서 시작해서 뉴욕까지 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대만에서, 호주에서. 영월로요. 570년 전 16살 소년이 갇혔던 그곳으로요. 왜일까요? 답은 영화 속에 있었습니다. 영화가 건드린 건 한국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부당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이들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그건 국경을 넘습니다. 시대도 넘고요. 5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을 울리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짧게요. 영월에 가시면 나룻배를 타세요. 1분짜리 뱃길입니다. 하지만 570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청령포에서 나오면 근처 식당에 들르세요. 산채 비빔밥을 드세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년 봄, 아내와 함께 다시 그 나룻배를 탈 겁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나룻배 위에서 뺨을 타고 흘렀던 눈물이요. 그때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570년 전 그 소년의 슬픔이 제게 닿았던 겁니다. 시간을 건너서요. 언어를 넘어서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연결되나 봅니다. 600년이 지나도 바다를 건너도 문화가 달라도요. 그게 영화가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이 가진 거였어요. 570년을 기억하는 힘. 한 사람을 잊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걸 영화로, 밥상으로, 나무로 전하는 방법. 할리우드는 그걸 못 만듭니다. 10억 달러를 써도요. 600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